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주풀이 말고 사주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사주를 공부하는 방법과 사주 명리, 즉 이 공부를 대하는 자세, 또 어떻게 공부를 하면 효과적인지, 또 이 공부가 독학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선생한테 배워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볼 테니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걸어왔던 그런 여정들, 그 경험담들을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흘러넘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네이버 카페는 아예 없었어요. 다음 카페만 몇 곳이 있었고 당연히 각종 SNS나 유튜브 그런 건 없었겠지요. 페이북, 인스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네이버 블로그, 파워 블로그라고 하면 진짜 대단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주 명리로는 제가 기억에 남는 블로그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네이버 카페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현재 국내 최대 역학 카페, 이름을 말 안 해도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명리를 하시는 분은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분도 자기 혼자서 글이나 올리고 개인의 일기 형식의 글이나 올리는 그랬던 곳이 그 주인장의 꾸준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주 명리를 대표하는 대형 커뮤니티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지요. 그분의 그 열정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그때는 지금과는 달리 이렇게 상박하지 않은 좀 낭만이 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네이버 카페 말고 다음 카페가 유행을 했습니다. 카페명을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칭 고수들의 그런 썰전이 제법 볼만했고 그 카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고수들끼리 서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하면서 싸우는 그 광경들이 그때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아직 여물지 않은 아마추어에 불과한데도 매일 그곳에 들어와서 글을 올리고 함께 토론도 하고 댓글도 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은 이 공부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분들이 현재는 전업출사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냥 그렇게 방구석 출사로 남아있는 분도 있겠으나 그때 그 마음과 열정만큼은 대한민국 1등 도사님들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습습니다만 그때가 참 재미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막 사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초학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초학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냥 일반인이었는데도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도 즐겁고 신났습니다. 그런 고수님들의 썰전, 피 터지는 그 싸움이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30도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20대 한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 저는 그때부터도 이런 학문, 즉 사주나 명리, 불교, 무속 등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사업을 했는데 기존의 그 사업장이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사업장을 오픈을 할 때, 그러니까 개업식을 할 때 고사 같은 거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때 무속인을 불러서 구술했습니다. 그 무속인은 아주 유명한 분은 아니었고 지인의 소개로 어떻게 알게 되어서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던 거는 그 무속인이 우리가 먹었던 점심 식사를 메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맞추고, 더 놀라운 거는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 중에서 기독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는 너는 가슴에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가 그려져 있네? 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너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 무속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상담을 했는데요. 매우 실망스러운 상담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때 그 개업식에서 그렇게 말했던 건 뭘까? 하는 그런 의문과 그런 생각들이 제 머리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그 의문은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 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월들을 보내면서 언젠가는 제가 이거를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매우 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살아나게 됐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공명과 재물을 포함한 저의 일신상의 모든 것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때는 매우 젊었지만 저는 그전부터 사주를 참 많이 봤습니다.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미래가 늘 궁금했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동, 변경 등을 할 때에는 늘 그 술사의 통변을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직원을 채용할 때도 제가 그 명리를 활용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때 명리를 못 보니까 늘 돈을 주고 받습니다. 그렇게 자주 다니던 철학관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잘 본다고 하면 전국 어디라도 찾아가서 가보고 좀 그런 성격이거든요. 사실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와닿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곳은 딱히 없고 제가 자주 갔던 곳이 부산 모처에 계시는 선생님, 이분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알아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알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분과 인터뷰를 한번 해서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 이분이 촬영에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잘 꼬드겨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잘 되면 자기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분과는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다른 건 다음에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고,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니는 나중에 내처럼 이런 공부를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울릴 정도로 그 당시에 저에게는 인상이 매우 강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통변이 적중했던 거죠. 지금 제가 그분의 말씀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 저는 이분께 배우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강료로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5천 원이 아닙니다. 5천만 원입니다. 그때 제가 완전 거지가 돼갖고 돈이 5천 원도 없는데 5천만 원을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이분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도 5천만 원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니 왜 임마 3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이라고 거짓말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5천이 맞아요. 5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3천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사실 부르는 게 값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많이 불렀다고 해서 저는 뭐 눈탱이 맞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 잘 맞는 이론과 그런 관법이라면 5천만 원이 아니라 억을 주고서라도 배우고 싶은 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사실 뭐가 다릅니까? 아마도 그때 제가 돈이 있었다면 그분한테 5천만 원을 주고 배웠을 거예요. 그때는 그만큼 저에게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그때 제 심정이 다 말아먹고 이제 거지 됐으니까 도대체 내 팔자는 어떻길래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나 하는 그 의문을 풀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분께 배우지 못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참을 또 방황하다가 어떻게 돌고 돌아서 어떠한 인연들을 거쳐서 현재의 스승님과 어떻게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상담을 해봤거든요. 제가 배웠던 스승한테. 근데 상담은 조금 못한다 이 말이 아니고 워낙에 이제 연세도 있고 얌전한 분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녹음 파일을 지금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번씩 들어보고 하면 스승도 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잠깐 다른 분을 만났는데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던 스승한테 잘못된 그런 이론을 배워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시중에 많이 돌고 있는 그 이론입니다. 뭐라고 말하긴 그런데 어쨌든 사주가 안 맞는 거예요. 사주가 안 맞으면 사주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날려먹은 세월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했던 그 경험이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왜? 그때 그렇게 해보지 않았다면 그 이론이 잘못된지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그 이론으로 상담을 했을 거고 그랬다면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손님이 많아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실패가 저에게는 매우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진짜 스승과 가짜 스승을 알아보는 저의 시각을 키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허송세월의 경험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나도 값진 또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어준 세월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허송세월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결과론적으로는 허송세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제 상황이 어땠냐면 빚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압류가 들어오고 매일 그 새벽에 농산물 시장에 가서 5톤차 하역 작업을 하고 2명이서 하던 일을 제 혼자서 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 600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어쨌든 하역 작업을 그렇게 했고 제가 일을 하다가 말아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기존에 제가 하던 일의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지방을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을 할 때인데 생각만 해도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졌던 빚과 그 이자까지 다 하면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원금이 한 이자까지 다 해서 한 이 넘는 돈을 제가 기해년까지 다 갚았습니다.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 제 몸도 마음도 너무 많이 상해서 진짜 힘든 세월들을 오랜 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제가 일어서는데 힘이 되어준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사주명리학 공부였습니다. 이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나? 과연 내 팔자는 어떻길래? 이런 의문들 때문에 그거를 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일을 하다가도 시간이 나면 부산에 있는 그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옛날에는 대청공원이었는데 그 민주공원에 올라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공부를 했고 어쩌다가 쉬는 날이 있으면 그 도서관에서 완전 살았습니다. 집에는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 눈치가 보였고 모친께서는 제가 사주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 아들 제발 사주 공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사주를 공부해갖고 네가 밥이나 먹고 살겠나? 어디 가서 기술이나 배우든지 네 대학 전공을 살려서 직장으로 가든지 해라. 엄마가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다 갚아줄 수는 없지만 엄마가 죽을 때까지 우리 아들 술값, 담배값, 용돈 주고 밥 주고 하는 거는 다 해줄게 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제가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모친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제가 아닙니다. 알겠다고 대답은 그렇게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운이 좋은 날에는 상담이 들어와요.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도 블로그를 그때도 하나하나씩 써가기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제 블로그가 4번째 블로그입니다. 4번째. 어떠한 글을 쓰면은 좀 노출되고 키워지고 해야 되는데 노출이 안 되고 블로그가 안 키워지는 거예요. 계정 탈퇴했다가 다시 하고 블로그는 글도 똑같은 걸 쓰면 안 됩니다. 내용은 같지만 수정을 해서 지금처럼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그런 AI가 있었다면 그거를 넣어서 야 내용만 좀 바꿔봐 하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해서 제가 순수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바꿔서 다시 그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해서 어쨌든 지금 저 블로그는 4번째 블로그입니다. 그렇게 운이 좋은 날에 상담이 들어오면 저 도서관 공원 벤치에 앉아서 구석에 숨어서 해야 되겠지요. 사람들 들으니까 전화 상담을 했고 어쩔 때는 차에 앉아서 할 때도 있었어요. 비가 온 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을 때는 한 달에 단돈 10만 원을 받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보다는 내 공부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친 것 같아요. 누군가를 가르쳐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가르치는 행위가 얼마나 자기 공부가 되는지를 말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나도 공부를 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명을 가르치다가 다음에는 2명이 되고 그 다음에는 4명에서 5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 속에서 수업료가 10만 원이 15만 원으로 올랐고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사무실이 없었으니까 스터디 카페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방문 수업 형식으로 수강생의 사업장에 가서 방문 수업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거를 원했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업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지만 제가 공부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기름값도 안 나오는 돈을 받고 수업을 했지만 그때는 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빚은 많았지만 왜 행복했냐면 제 공부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내가 발전해 간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런 세월을 보냈고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사주 공부, 명리학 공부를 하기가 참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만 해보더라도 정보가 줄줄줄줄 완전 쏟아집니다. 챗 GPT한테만 물어봐도 또 그 제미나이 얘한테만 물어보더라도 이론은 잘 알려줍니다. 사주를 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들 말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사주를 못 봅니다. 사주를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이론들은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다 해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보면 먼저 이 길을 가본 선배들 그분들이 올린 자료,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서점에 가면 고전부터 현대 명리서까지 수백, 수천 권이 깔려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많은 책들을 사서 읽어도
자신의 사주조차도 못 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설명하는 걸로 하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의 동기부여, 즉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절실함, 이런 게 나는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또는 심심해서 또는 시간이 남아서 등의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절대 이 공부의 중심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를. 공부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공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공부이기도 하고 반복 학습이 계속돼야 됩니다. 수학처럼 답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주라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르고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취합이 되면서 결국 해결이 될 문제이므로 벌써부터 겁을 먹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다 보니까 이 공부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사는 부분의 문제들, 직장이나 자기의 사업 그런 걸 말하겠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런 거 등등을 포함한 개인 일신상의 그런 문제 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젊을 때만큼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해지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들이 가성비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얼마를 뽑아야 된다. 어떤 선생은 수강료가 얼만데 또 뭐 6개월만 공부하면 철학관을 차릴 수 있다던데 3개월만 공부하면 기초는 마스터 된다던데 등등의 뭐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계산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게 될 것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생한테 이거를 배운다면 눈치가 빠른 그런 생각이 있는 선생들은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공부는 절대 그렇게 계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선생들이 얼마나 빠꼼한데요.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손해볼 짓을 안 한다고요. 사실은 몰라서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어쨌든 걔네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내려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빠꾸만 고수이면 고수일수록 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절실함이 없으면 매번 생각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이 공부는 그 시작 자체가 가장 어렵고 그래서 독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내용은 쉬운데 워낙에 생소하고 정답이 없는 공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겁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처음 1년만 딱 갈아 넣으면 어떻게든지 혼자서 스스로가 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1년만 딱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보십시오. 덧붙여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겪으면서 깨달은 한 4-5가지의 그런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분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앞에 말했던 걸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해서는 절대 그 문이 안 열립니다. 이 말은 절대 그 명리, 사주 그 중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누구나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 같은 그런 회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는 짧은 줄기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건 괜찮겠습니다만 완전히 멈춰버리면 결국 다시는 출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 이게 수적천석이지요. 즉 수적천석의 마음으로 천천히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급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경험상 급하게 가면 갈수록 또 욕심을 내면 낼수록 결과적으로는 더 늦어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중요한 건 빨리빨리 후딱후딱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또 정확하게 또 반듯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둘째, 시간 투자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15시간씩 그렇게 고시공부하듯이 해버리면 금방 지칩니다. 즉 동력을 잃게 된다는 말이죠. 사주 공부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최대한 오랜 시간을 같은 페이스로 꾸준하게 달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힘을 그렇게 다 소진해버린다면 절대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마라톤 경기를 보더라도 당장은 선두가 아니라도 중간 이상의 그 상위 클래스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1등으로 치고 나오는 걸 실제로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하루에 딱 1-2시간 정도 또 시간적 여유가 좀 더 되는 분이라면 한 2-3시간 정도 그 정도만 딱 집중을 하세요. 지쳤을 때는 시간을 조금 줄이거나 강도를 좀 낮추는 것은 괜찮지만 가능하면 30분을 보더라도 하루도 안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겁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셋째, 독학을 한다고 이제 설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 경험상 스승이 없이는 결국 한계가 옵니다. 혼자서 명리학, 유명고전, 가장 유명한 연애자평, 그 다음 뭐 적천수, 자평진전 등등의 그런 책 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번을 읽어도 절대 사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 책들을 줄줄줄 외운다 하더라도 자신의 사주조차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책을 만든 저자들께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장치 같은 거를 채워놓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머리만 좋은 나쁜 사람들이 이거를 쉽게 배워서 쉽게 또는 나쁘게 써먹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은 어렵습니다. 독학은 절대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으나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결국은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끼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독학으로 10년 걸릴 거를 좋은 스승을 만난다면 1년은 좀 그렇고 1, 2년이면 넉넉 잡아서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넷째,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순전히 본인의 운입니다. 실제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봤을 때는 선생 같지 않은 선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식별해서 어떠한 스승과 인연이 닿아서 어떠한 관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의 복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선생을 잘못 만나거든요. 돈은 돈대로 다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리 이론이라는 거는 머리에 새겨지는 사상과도 같기 때문에 이게 물이 한번 딱 들어버리면 안 빠집니다. 정치로 예를 들면 이재명이를 찍은 놈들한테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해본들 먹히지가 않잖아요. 윤석열을 찍은 놈들한테 이재명이가 어쩌고 저쩌고 해본들 먹히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거랑 같은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 선생을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 후보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께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요즘은 상담을 안 하고 교육, 강의만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사주는 관법과 임상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절대 적중할 수가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들만으로는 실제 사주가 안 맞습니다. 신약하면 인비가 좋고 신강하면 식재간이 좋다고 하는데 억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실제 매우 신약한 사주가 식재간 운에 잘 나가고 신강한 사주가 인비운에 잘 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다양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주를 상담 또는 임상을 해보는 것으로서 제가 앞서 말한 그런 적중에 대한 부분을 극복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는 그렇게 스승을 정했다면 그 스승을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스승을 의심하는 순간 그 공부, 그 수업은 끝까지 갈 수가 없으며 신뢰할 수 없는 스승한테는 배울 게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를 가르쳐 주신 세 분의 그 스승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매우 확고합니다. 지나쳐간 그런 선생들이 있어요. 저도 눈탱이를 맞고 이랬거든요. 누구한테 어떻게 소개를 받고 배우러 갔는데 나 배우고 와서 해보니까 안 맞아요. 돈도 오고 600만 원 카드를 끌거니까 660만 원을 끌었는데 안 맞습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눈탱이를 맞고 배운다고요. 그 이론을 하나도 안 쓰는 건데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는 게 있다고요. 어쨌든 그분한테 내가 상담을 안 받고 배운 게 참 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을 잘 골라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공부의 8할 이상은 선생한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8할 80% 이상이 선생님 겁니다. 그만큼 선생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10년, 20년 독학하지 말고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선생님들을 찾아서 배우는 게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고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 공부, 명리 공부는 평생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 깊이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서 대학 교수할 것도 아니고 박사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 그들이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은 겪지 않을 거고 그로 인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나 처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실제 들어가는 경제적인 비용 등등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기질 또는 재주가 좋은 분이라고 하더라도 1년은 좀 짧아요. 그런 기술적인, 재주적인 능력이 뛰어난 분은 한 2년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부를 평생 해야 된다는 말은 스승한테서 일정 기간을 배우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지 혼자 평생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내용에 도달하면 상담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고 그 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개인의 데이터를 늘려간다면 서서히 이제 고수가 되어 가겠지요. 본인이 사유하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머리 싸매고 많이 들다봐야 됩니다. 그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분이라면 더 빠른 시간 안에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스승은 말입니다. 본인이 10년, 20년 동안 고생해서 만들어온 자료 그 중에서 버릴 건 버리고 쓸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전수해주는 양심이 있는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비양심적인 그런 선생, 학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그런 스승을 알아보는 눈, 그게 바로 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사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스승복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한 놈들을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직장에 가도 이상한 놈들이 꼭 하나 둘씩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라고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참 스승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식별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잘 봐야 됩니다. 사상이 머리에 딱 씌워지면 물이 안 빠집니다. 그 물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강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골프를 한번 치러 가도 30만원, 50만원 듭니다. 취미생활 그래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잘 배우면 평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또는 그 청출어람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서 이것도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생 탓하지 말고 자기를 먼저 돌아보라 말입니다. 같은 선생한테 배워도 누구는 서울대 가고 누구는 전문대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실제 맞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오늘 많이 드렸는데 끝으로 몇 마디만 더 해보면 열심히 공부해서 막혔던 그 눈이 뜨일 때 그때 그 통쾌함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상담 또는 그 실제 임상에서 배웠던 그 이론들이 실제 사주와 맞아 떨어졌을 때의 그 희열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타인의 길을 안내하면서 살고 있고 꾸준히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있는 입장이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사주를 배워서 참 잘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선택받은 사람이지. 근데 처음에는 저도 힘들었어요.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블로그에도 적혀 있습니다. 유명도와 실력은 반비례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끝으로 몇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 공부는 단순히 운세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 전체를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 또는 기술이면서 현업을 하게 된다면 그 동시에 나를 믿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직업입니다. 상담을 안 하면 부담스러울 일은 없겠지요. 어쨌든 저는 늘 이 일이 어렵고 힘들면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저는 계속 잘하고 싶어서 지금도 제가 어디에 뭘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맞는 이론 또는 관법이 있다면 거리에 관계없이 또 비용에 관계없이 배우러 갈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실 제가 지금 매주 10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도 좀 상당하더라고요.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매주 1000km를 넘게 탄다고 차고요. 기름값에 수업료 말고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엔진 오일을 한 달에 한 번씩 교환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까? 차 키로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차도 시세가 팍팍 떨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 5만 킬로 탄 차하고 10만 킬로 탄 차하고 시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을 들여가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의 저도 그런 공부를 한단 말입니다. 수업료가 안 싼데 교통비까지 하면 유지비, 시간 그 갔다 오면 상담 못하고 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배우고 간다고요. 어떻게든 바르게 잘 배워서 잘 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저의 이야기가 사주 공부나 또 같은 말이죠. 명리학 공부, 다른 그런 현학 그런 공부 등을 고민 중인 여러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라고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공부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그런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이나 수강이 필요하신 분도 해당 영상 댓글 또는 제 블로그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상담, 수강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안 하시더라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눈치 보지 말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많이 했더니 수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